해외 도시농업 이야기. 10년째 유효한 쿠바의 도시농업 이야기. 추억은 빵. 네 번째입니다. 네, 네 번째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 김충기입니다. 네, 전국 도시농업 시민협의 김진덕입니다. 네, 쿠바 이야기로 벌써 네 번째 시작하는데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구까지 하면 한 3, 4일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짧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프란치라고 하는 농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개발한 게 있죠. 기농한 분이야. 이렇게 프란치. 이분은 이제 건축을 하던 그 건축과 관련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 기술과 이제 재능이 있어서 적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풍력 발전, 이 자동으로 이렇게 덮여지고 하우스가 차광이 되는 거 그런 시스템도 보여주고. 근데 그 중에서 제 이제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이게 이거죠. 예, 쿠바 국기가 그려져 있고. 예, 이게 페트병. 이게 그 맨발의 의사들이 쓰는 그 링게루, 저희 링게루 그거 링것줄. 아, 이게 조절하는 링것줄. 예, 발음이 안 좋아서 링것줄. 예. 여기는 이게 파이프. 예, 이렇게 간단해. 여기에 뭐 납덩이 같은 거 추가 있고.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게요. 또 파이프예요. 그래서 파이프에는 물이 이제 흐르겠죠. 이 물이 페트병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요. 방울방울 들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차면은 이게 무게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밑으로 이렇게 뚝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밸브가 탁 잠기는 같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잠기는 거죠. 잠기는 거죠. 그걸 조절하면 여기서 눕혀져 있던 거에서 물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지겠죠. 가벼워지면은 다시 이렇게 탁 올라가요. 그러면서 다시 물이 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는 뭐겠냐? 스프링클러가 전기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뭐 이제 5시간마다 10분 동안 스프링클러가 들어갈 수. 컨트롤러죠. 컨트롤러. 그렇죠. 이게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한 몇 년 걸렸대요, 이거를. 유네스코는 아니고 어디 상을 받았던. 네, 유네스코에서 하는. 이거네. 무슨 상을 받았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은 지적 자산이. 특허를 내고 특허도 그거를 있고. 그냥 나라에 헌납하고. 그다음에 이 설계도는 다운받아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도 되겠냐 물어봤죠. 이거는 세계 지적 자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도 된다. 대신에 여기다 자기 프렌치라고 하는 이름만 하나 이제 써줘라 이런 거. 되게 재밌는 분이. 이런데 우리 농장은 방문하면은 그 에스페로 그만 맞죠? 영화 소주잔만 사약 같은 거. 그 하루에 한 3잔 4잔씩 먹으니까 밤에 잠이 안 오죠. 그러니까 또 술 먹어야죠. 놀아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서도 프란치 씨가 이거 양배추랑 막 이런 거 싸줬잖아요. 네, 사실 우리한테 준 건데 가이드가 다 먹었죠. 가이드가 너무 좋았더니 펠리페라고 하는 분이 저희 가이드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그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어요. 북한 대사관에 근무해갖고 거기서 아들도 낳고 연세대학교 어학연수도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북한 다 잘 아는 거죠. 우리나라 실정도 알고 북한 실정도 알고. 그러면 한국말도 엄청 잘하고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잘하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기 집에 한번 초대를 하겠다. 그 낚시해서 잡은 회도 먹고. 그래서 이번이 국영 여행사에 근무를 하고. 실제로 이제 쿠바의 역사라든가 그 배경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그 쿠바의 현실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어. 이중화폐에 대한 자영업을 확산시켜야 되는 당과 이제 국가 조직의 관료주의적인 모습, 쿠바의 역사와 그 지금의 이제 사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해외 여행을 사실 거의 못 갔는데 이렇게 이제 배우면서 가는 여행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저도 체게바라의 일생을 여기서 다 배운 것 같아요. 혁명, 뭐 그란마오 이런 건. 근데 쿠바는 여행지 다녀보면 다 그냥 혁명 유적지야. 막 대포도 있고. 쿠바가 스페인 식민지 노예 무역을 하면서 노예들을 이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이제 다 이제 부려먹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대저택도 우리가 봤잖아요. 뭐 거의 뭐 화장실 변기도 금으로 된 것처럼 막 그런 아주 화려하고 궁궐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 게 이제 다 이제 뭔가 해방이 되어도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오히려 군부 독재가 지속되면서 더 심해졌죠. 심해지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이제 택하게 된 거죠. 체게바라가 다녔던 혁명 얘기하다가 혁명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가이드가 저도 되게 특이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일요일이어서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어서
집에 초대를 해갖고 갔는데 사진을 막 보여주고 그 북계 대사관에서 일을 할 때 실제 사진에 네. 김정일 위원장도 나오고 아 정말로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문화적으로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아들이 한 17살인가 8살인가 그랬는데 여자친구가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죠? 네.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밥 먹는데 같이 여자친구랑 아들이랑 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북에서 큰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북에서 그때 났으니까. 같이 길러주신 김어머니 얘기도 하고 네. 이랬던 기억이 참 특이했던. 다시 도시농업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보면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 데리고 가서 쿠바 도시농업을 배울 수 생태농업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열대지방 연구소. 네, 열대농업연구소. 농업연구소 열대농업연구소. 열대농업연구소도 방문했었죠. 네.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네. 저희가 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아바나 대학도 갔어요. 그 대학 가고 맨발의 의사 프로그램. 맨발의 의사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 입학을 그거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가능하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열대농업 연구소도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쿠바의 이제 도시농업에 대한 배경, 그다음에 현황,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좀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이런 거였어요. 이제 쿠바는 우리나라하고 날씨가 다르지 않냐. 여기 열대고 한국은 사계절이 명확한 나라인데 이게 적응이 가능하겠냐 이랬더니 이제 그 열대농업 연구소에서 브라질이라든가 캐나다는 이런 데서도 이렇게 연수를 많이 온대요. 네, 이제 브라질도 특정 지방은 이제 한국처럼 그런 기후가 비슷한 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연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열대농업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교육도 받고 교육은 이제 연수니까 그 농업과 관련된 교육 받고 그 다음에 농장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사례지도 이제 방문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 그래서 희망하면 이제 15명 정도. 네, 그래서 공항에서 픽업하는 것부터 해서 네. 뭐 교육이 없을 때는 저기 해변에 가서 놀기도 하고 혁명 유적지도 가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1,500 아니었나요? 연수 프로그램. 그죠. 150만 원.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비행기 가격만 있으면 네. 가기만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다 제공하는 걸로 그렇죠. 해서 한 2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2주 프로그램, 2주 연수 프로그램으로 할 거기 수 한 있다. 2, 3일은 이제 네. 여행 패키지도 넣어갖고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여행시켜주고. 그때 다녀오고 나서 사실은 회원들하고 계속 쿠바 가자고 얘기했는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거 안 했네. 이거 여기 안 했죠. 네. 이 양배추가 와. 되게 탐스러운데 여기는 되게 단작이었죠. 대규모 단작인데도 미생물 써가면서 하는 농장으로. 이분이 이제 이게 이제 EM 배양하는 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래서 EM 종균을 만든 거야. 누룩 같은 거를. 그거를 이제 당밀에다가 하면은 우리가 아는 EM 액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네. 다 적어왔어. 적어오기는 뭐 네. 뭐 밀결을 뭐 넣고 뭐 해서 이제 그걸 만드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배양을 해갖고 양배추 농사에다가 이제 네, 뿌린다. 다 쓰니까 처음에는 양배추 아까 길렀던 농장이 물 빠짐도 안 되고 질퍽질퍽하고 잘 안 됐는데 이제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인가 계속 이제 뿌려주니까 네, 네. 거의 농사도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 소똥으로 메탄가스 네, 포집하는 포집하는 시설이 거를 있었죠. 시설을 만들어서 안에서는 이제 그 가스레인지나 이런 게 다 이 소똥으로 연결돼요. 만들었는데 메탄가스로 이제 그래서 실제 가스불을 켜갖고 이렇게 그거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나나 이렇게 쳐갖고 바나나를 이만큼 따갖고 막 줬었잖아요. 우리가 못 가져가니까 우리 페페가 다 가져갔지. 양배추도 가져갔다. 그러니까요. 양배추랑 막 선물로 줬었는데 네. 거기 농장이 엄청 넓었잖아요. 엄청 넓. 무슨 기계가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 등짐 네. 이걸로 준다고 그래서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예, 아쉽지만 되게 아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 얘기도 좀 여행 소개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이 나세요? 지명이 기억이 안 나지? 아 저는 다 납니다. 아. 처음에 어쨌든 공항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공항이 호세마르티 공항이에요. 네. 네. 저희는 쿠바 그러면 체게바라만 생각했는데 카스트로 생각하죠. 사람들 카스트로. 대부분. 그렇죠. 카스트로. 쿠바 카스트로. 근데 체게바라. 그렇죠. 카스트로가 유명할까요? 체게바라가 유명할까요? 피델 카스트로. 체게바라가 유명하죠. 그러니까요. 네. 실제 가보니까 여행지에 체게바라 초상화 있잖아요. 그거 유명한
그 상징처럼 되어 있는 베레모 쓰고 담배 이렇게 물고 있는 그게 이렇게 여행지에 다 깔려 있고 심지어는 이제 그 3페소짜리였나 3페소. 동전이었는데 그 동전을 팔더라고요. 3페소짜리를 팔아요. 돈을. 왜냐하면 이게 여행객들이 쓰는 화폐는 달러랑 동일시되어 있어요. 1달러가 1페소 이렇게 하고 되어 있는데 현지인들이 쓰는 화폐는 그것보다 더 화폐 가치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 화폐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국인이 쓰는 이제 화폐는 페소 단위로 네네네네. 해갖고 1페소, 2페소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 외국인이 쓰는 이제 그 화폐는 이제 달러랑 같이 환산되는 건데 네. 쿡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세우세. 네, 세오세 쿡 이제 그거를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환율 차이가 24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현지인처럼 쓰는 대로 하면 현지인 돈으로 쓰면은 24배를 더 즐길 더 수가 싸게 싸게 할 수 이제 할 수가 있어서.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의사 월급보다 뭐 택시 기사가 훨씬 더 네, 그러니까 돈벌이가 여행객들이 쓰는 그 돈을 벌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달러를 벌 수 있는 그래. 거니까. 근데 불법 유통하는 거죠. 네. 그런 거. 공항에 가서 아바나에서 저희가 하루를 묵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리니다드로 갔죠. 되게 이색적인 풍의 그렇죠. 해변 도시. 거기 이제 해변이 앙코 해변이라고 해서 아, 맞다. 너무나 이제 네. 아름다워요. 네, 카리브해를 딱 바라보면서 해변도 잠깐 갔었죠. 네, 1월 달인데. 노을 지는 것도 보고 막 네. 물도 너무 맑고 하고 이제 마을 자체가 이게 스페인의 풍이 그대로 다 주거공 형태로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특이한 거는 색깔이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뭐 주황색, 노랑색 뭐 이런 부분들이 도시 이제 집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이제 되어 있고, 또 하늘은 파랗고 물도 파랗고 뭐 이제 자갈길은 또 이제 자갈길 대로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여행지로서 아주 아름다운. 거기서 그 기억나세요? 민박집에서 저기 식어 갖고 와서 담배 샀죠. 이거 딴 데서 사면은 이제 네. 공장에서 빼돌린 거죠. 한마디로. 실제 진짜 싸게 샀어요. 그래서 네. 정식 거기서 사니까 한 25인가 네. 이 정도 있었는데 25 그분이 판 거는 8인가 9인가 그렇게 그렇죠. 팔았죠. 네. 네. 담배 이름은 로미에와 주리엣. 그러니까 이렇게 동생이 공장에서 일하는데 네. 빼돌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산타클라라로 가서 뭐죠 체게바라 그 동상 있는 네, 체게바라 동상이 있는 데를 이제 본 거죠. 메모리얼 파크. 네. 여기서 그 친구를 만났죠. 태권도 하는 친구를. 네. 어우, 그 한국의 태권도가 이제 쿠바까지 진출해 갖고 태권도를 배우더라고요. 근데 북한식 태권도가 아니라 한국의 태권도로 해서. 맞아요. 네. 그 태극기가 있었어요. 태극기가 있었어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냘레스 그 산타클라라에서 비냘레스 가는 길이 상당히 멀죠. 멀었죠. 택시 타고 갔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옛날에 50년대 차들을 그대로 아직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 이제 올드카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앉으면은 스프링이 이제 뾰족뾰족한 게 엉덩이에 다 찔리고 막 이런 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쿠바는 겨울이 없기 때문에 부동력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정비라든가 이런 게 되게 좀 수월한 게 있고, 누구는 이제 쿠바 갔더니 생태도시 아바나라고 해서 갔더니 막 아침 되면 매연이 그냥 퍽퍽 나와요. 그 매연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쿠바는 생태도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자동차를 막 6, 7년 타면은 다 새 걸로 갈아치우잖아요. 물론 매연은 적게 나오겠죠. 근데 수천만 원 하는 자동차를 계속 바꿔 타고 새 걸로 사고 그걸로 쓰고 이게 생태적일까? 아니면 50년 동안 그거를 계속 하는 게 생태적일까? 이게 이제 한번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이제 산타클라라에서 그 비날레스로 간 거죠. 네, 되게 오랜 시간 택시를 동안. 타고 고속도로가 이제 잘 돼 있지 않아서 그 비포장 고속도로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비날레스는 이제 가서 저희가 이제 도보 여행을 한 거죠. 도보 여행. 네, 이런 데 막 돌아다녔죠. 그죠. 개가 계속 따라다니겠죠. 우리의 강아지가 계속 따라다니기도 하고, 숙소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모래 웅덩이에 돼지가
돼지가 와서 막 비비고 목욕 모래 목욕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닭이 와갖고 거기서 막 뭐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축들도 뭐 동네에다 다 풀어놓고 다 같이 기른 것 같아요. 쿠바에 되게 안전한 나라야. 여행을 하면서 어떤 이제 납치라든가 그죠? 우리가 언어가 안 통해도 뭐 그런 거라든가 범죄 이런 거로부터는 그렇게 걱정을 안 했어요. 말이 안 통해서 좀 힘들었지만 되게 안전해서 그래서 비날레스도 우리가 다 그냥 네, 그렇죠. 걸어서. 일주일 동안 여행할 때는 통역 없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걸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활동들을 다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견학을 이렇게 다니다가 다른 할 얘기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저는 느꼈던 게 좀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저는 베네수엘라 가서 충격받은 것들도 되게 많이 있어서 그 베네수엘라가 그 당시에 한참 차베스에 의해서 뭐 21세기 사회주의 그렇죠. 이런 노선을 걷고 있던 때였는데 가서 느꼈던 거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비슷한데 쿠바는 모두가 어렵지만 되게 행복한 느낌이었고 쿠바는 그 빈부격차도 심하고 그 다음에 혁명에 저항하는 그런 차베스에 저항하는 또 세력들이 경찰, 그죠? 의사들, 네. 뭐 이런 뭐 고위급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치안이 되게 그쵸. 되게 오히려 불안하고 근데 베네수엘라가 사실 산유국이어서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데도 대다수의 그 도시에 엄청 대도시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 산을 모두를 다 깎아갖고 층층이 이렇게 산 판잣집 같은 것들로 산 위에 다 살아. 만들어진 게 있고 반면에 도심에는 큰 아파트들도 있고 이게 비교가 되면서 좀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쿠바에서 느꼈던 거는 오랫동안 사회주의 국가에서 평등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조금 더 경제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젊은 층에서 그런 이제 논의들이 막 개방도 시작되면서 하고 경제 자영업도 하고 그런 논의는 있었지만 어쨌든 되게 뭐라 그럴까 안정적이고 여유 있고 그렇게 되게 쪼들리는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네. 물론 좀 물자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긴 했을 텐데 근데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이고 되게 그런 나라인데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몇 년 동안 차베스가 해왔는데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되게 대비가 되게 많이 되면서 느꼈던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자면 쿠바가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농업으로 우리가 뭐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가긴 했지만 그 사회에 대해서 저는 많이 느꼈던 게 아까 닭과 돼지들이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살아 있고 그죠? 뭐 요새 유원지 가면은 뭐 염소들 양들도 그냥 이렇게 치면서 가더라고요. 염소들이 돌아다니고 너무 동물도 행복한 나라 같아갖고 너무 이제 인상 깊었어요. 쿠바는 여러분들하고 좀 한번 좀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농업과 관련돼서 누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쿠바는 후진국의 농업이다. 도시농업 아무리 유명해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기술이라든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것을 이제 집약시켜서 뭔가 발전 아니면 이제 자연과 이런 것들 수탈하면서 하는 농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쿠바의 농업이라든가 이런 농생태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보잘것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의 이제 어떤 기후위기 시대 그리고 지속가능한 인간의 삶과 자연과 공존하고 또 동물과 환경과 공존하는 그런 농업과 이제 사람 이제 생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쿠바의 도시농업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근데 쿠바의 이제 간행농보다 이제 유기농업을 하는 그런 생태농업을 하는 게 한 80% 이상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유기농업이 12%밖에 안 되는데 결국에는 관행농업보다는 더 지속 가능하고 생산성이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가 증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델이 이제 어떤 식량 위기, 그 다음에 지구의 자원과 어떤 기후 위기, 에너지 문제, 적정 기술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세심하게 돌아보고 우리가 또 접목해 볼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이제
것들이 상당히 많다, 풍부하게 우리가 적용하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때는 사실 아무것도 모를 때 가서 보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적기만 했었는데 이후에 뭐 농생태학이든 뭐든 기후위기든 이런 것들을 겪고 나니까 다시 가면 또 새롭게 보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중간에 그런 게 있었죠. 그 우리가 악탑에서 만났던 페르난도 박사님을 또 한국에 와갖고 11월 달에 와갖고 같이 인천에서 또 이렇게 디프리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도 새록새록 다시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는 농업기술자 협회 협회장이었고, 네, 그분이 이제 인천에 또 모셔갖고 또 같이 뭐 강의도 듣고 이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죠. 그래서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예, 아쉽지만은 되게 아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달에 걸쳐서 쿠바 유기농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짧은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희 쿠바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해외 도시 농업 이야기는 다른 편이 있거든요. 다른 도시와 다른 나라 편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